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이버 블로그, 히스토리, 조선과 같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조국과 윤석열은 각각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상징하는 문재인 정부의 스타였습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학자 때부터 권력기관 개혁운동에 몸담아온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검찰권 남용 방지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이 합심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기대는 허망한 꿈으로 끝났습니다.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아이콘의 조합은 환장의 조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이 환상의 복식조가 되기에는 자질이 함량 미달이라는 자질론에서부터 애당초 환상의 조합을 기대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인사실패론까지 다양합니다. 이제 와서 어떤 말이 맞는지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조국 사태로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갈등을 치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국의 67일은 언론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등장한 기레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검찰발 받아쓰기와 결별하라는 독자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기자의 지난 두 달을 돌아봤습니다. 부끄럽게도 다성에 젖은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찰 내 특정 집단의 위험성을 감지하고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대한 경보음은 지난해 가을 사법농단 수사 때 크게 울렸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판사 100여 명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소환 조사를 남발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판사는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판사는 출국 금지가 된 사실을 미처 모르고 가족여행을 위해 공항에 갔다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출국을 거부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가 겪은 모멸감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 그 사정을 전했더니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권 침해를 밥 먹듯 했던 때의 관행인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수사한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흘러넘쳐 보였습니다. 윤석열 사단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윤 총장 바람대로 검찰 요직을 꿰찼습니다. 검찰 내 특정 집단의 세력화는 검찰의 폭주를 불러올 우려가 컸습니다. 적폐 수사의 달콤함에 취했던 청와대는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사단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픈 현실입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폭주를 바라보는 심정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조국도 윤석열도 명예훼손 고소 취하해야. 참여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 씨 사건에 대해서도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1일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언론사 기자나 개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검찰 인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등의 직접 고소는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 구제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고소는 일반인의 고소와 다르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총장의 고소 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단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를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 강령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를 취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최근에야 알려진 사안으로 민정수석 역시 검찰의 인사를 맡고 있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는 적절치 않다며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들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겨레 신문이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윤 총장이 한겨레 신문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